6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에 그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렸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예상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올해 말까지 단기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 발표는 없었습니다. 저신용자가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가가 보증을 서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앞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5인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에 그쳐 생활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주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월 21일 목요일 순서인데요. 오늘은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다는 절기상 화지입니다.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1,900포인트 지키면서 마감을 했죠. 과연 간밤 들러온 글로벌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드리고 오늘 시초가 가능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 국내 증시가 1,9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어제 그 1900포인트의 안착이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그 캔들 차트로 봐서는 교수형 모양의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오늘 또 이제 회복 국면인데요. 오늘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전날 그 유럽 증시의 큰 폭 상승 이후에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도 굉장히 혼조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떨어지는 60일 이평의 그 위험성을 한번 경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20일 이평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안 잃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는 게 중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일단 후행 스팬이 전환선 앞쪽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시세가 크게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선물을 지금 한쪽에 포지션을 안 잡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크게 가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에너지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문제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과 기관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좀 횡보 구간이 이어질 테니까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수급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1,900포인트 아래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1,900에서 본조 국면은 계속 일어날 것 같고요. 1,900을 이제 그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1,900을 아직 확인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00이 상승할 때 20일 이평이 그 바로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1,900이 완전 관통했다고 볼 수 있지만 20일 이평 자체가 1,900 그 포인트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1,900일 안착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1차 목표 설정가를 그 1,870에서 1,900 이제 10에서 20 사이 지금 그 추가적으로 이번 파트에 이제 오버슈팅 해봐도 한 20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공격적인 부분을 먹어봐야 한 1%에서 2% 정도이기 때문에 1%, 2% 먹으려고 위험성을 안는 것보다는 한 템포를 죽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를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거래가 동반되고 1900을 안착했다면 주가가 안정되지만 1900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1900을 안착한다는 분야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선행구름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는 있지만 선행 스팬 원이 위쪽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그 외국인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꼭 매수하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쪽으로 매수하지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1902 전후에서 계속 조금 횡보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이제 그 전전날 워낙 큰 폭의 후에 어제도 물론 뜨기는 떴습니다만은 좀 숨고르기에 있고 미국 증시도 숨고르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국면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유럽이 그 앞으로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증시가 뭐 과거처럼 큰 폭의 뭐 2100, 2200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에너지의 비축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흐름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흐름을 보니까 이 120만 원 근처에서 계속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종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그 중에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한 종목의 이제 비중이 워낙 크니까 요즘 삼성전자에 따라서 모든 주가 이제 희비가 엇갈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요즘 자체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이제 선물을 갖고 이제 해지 차원에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까지 선물이 이제 어느 한 포지션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1조 한 최저 5천원 이상 한 포지션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공격적인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면 장 자체가 바닥에서 775에서 1900까지 뜨면 지금 한 140포인트 올라가지고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안 올라 그렇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승에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고 삼성전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성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저는 꼭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한번 지금 목요일인데요. 목금은 한번 쉬어가는 템포가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통 그 선물 만기 옵션 그 지나고 난 후에 한 보름 정도는 장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배팅보다는 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한 현금한 후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분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많이 따는 것보다는 안 잃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일단은 최소한 진짜 적게 잃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의 그 볼륨제 밴드 측으로 보면 볼륨제 밴드가 애매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에 닿였다가 중단에 닿였다가 이제 그 볼륨저 중단하고 상단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볼륨저가 저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면 고점에 닿였을 때 공격적인 매수는 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애매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국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넉넉한 마음으로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 어제 거래소에서는 대량의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또 이 선물시장에서는 또 대량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도움 말씀 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면 뭐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다는 네. 말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상 보유한 것들은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고 특히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외국인들의 동향을 볼 때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 보시면 그 굉장히 스탠드는 치고 빠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분기점을 해가 자동차, 전차 이 종목을 갖고 선물 해치 차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제 저가 바닥일 때만 사지 공격적일 때 며칠 뒤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한번 꼭 짚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 전차가 오늘 그 주가 가치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뺀 전차 주식이 이번 반등에 170포인트 뜨는 반등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전차를 가면 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꼭 쉬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차 주식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는데 요즘 그 전차 주식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땅거리 매수할 때 뜨고 개인들이 사면 바로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차 주식이 외국인과 기관 동향을 민감하게 보면서 주가가 외국인의 기관이 살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넉넉하게 하루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매수 가능한 유망 업종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던 종목부터 AS를 해주신다고요. 화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화진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잠깐 네. 눌림목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또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금감원의 이제 기획조사설이 나오면서 최근 급등 종목들이 대부분 다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화진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어제도 주가가 장중에 13%까지 상승을 하는 상태로 상당히 좀 강한 진행을 보였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소개를 드릴 때는 역시 닛산 자동차의 그 매출 다변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적으로도 일단 테마성 형태를 좀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주가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처음 제시했던 목표가도 도달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한 차례 정도는 더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그 종목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업종이 잘 가니까 그 관련주들도 잘 가지 않겠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를 사면은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이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고요. 특정 업종 중에서 특정 종목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요소라든지 또 돌파 흐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합쳐졌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큰 자금들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종목들만 오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 자체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니까 다른 그 같은 업종 내의 종목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업종보다는 가급적이면 종목 자체만을 놓고 평가를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화진도 오늘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만약에 갭 상승이 또 나온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혹시 갖고 계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한번 추가 상승 나오는 것을 기대해 보시고요. 만약에 나온다면은 오늘은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대응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파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풍산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풍산도 일단 주가가 눌린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는데요. 역시 이 풍산에 대한 종목 그 포커스도 최근에 경기가 회복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좀 했던 부분이죠. 사실 소개를 드릴 때만 해도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실 거래소 종목을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때 네. 실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 어떤 기준을 잡느냐 하면은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사실 주가의 모습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풍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경기 회복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고 주가의 모습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이 주가 자체의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주식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를 믿으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더라도 주가의 모습이 좋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베팅하실 수 있고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주식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세를 더 타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뭐 왕창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로선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9,500원까지 한번 네. 노림수를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풍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뭐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하향하겠다 이런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반대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오늘은 역시 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코스닥 중형주들을 아무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주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코스닥 중형 기술주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거기에서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몇 가지 종목들 쭉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역시 네페스 같은 종목도 어제 상승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테마성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들의 매수가 있어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100% 매수를 무조건 따라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한 번 상승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상승 자체가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으면은 매수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가 상승세를 좀 더 타주는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어제 뭐 심텍 같은 종목도 상승이 상당히 좋았어요. 심텍도 어제 8%, 장중에 9%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상당히 보수적인 종목입니다만은 어쨌든 IT 부품주로서 지금으로서는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어제 반등 하루만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탈출했다, 상승세를 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의 진행을 역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개인들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STS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었죠. 근데 어제는 이제 연속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 8%, 종가는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의 대표적인 덩치 큰 주식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덕분에 8%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데 연속 상승이 안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자칫하면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진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가가 다시 갭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터뜨려 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눌림목 시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 한 차례 정도만 반등이 나와버리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네. 다시 한번 또 종목들이 어느 정도 그 낙폭 과대에 대한 반전만 하고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요. 그 중형 기술주들이 사실은 거래소 대형주들보다는 덩치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개별주 못지않은 그런 상승 흐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뭐 외국인이든 특히 기관 쪽이 들어오면은 제일 진행이 좋은데요. 기관이 들어온다면 아마 이런 종목들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페스나 신텍, 뭐 STS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급등이 나왔으니까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한번 나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예. 상승이 들어오면은 종목들이 한 번 상승은 사실 계속 떨어지면 한 네. 번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공략을 할 때도 사실 종목들의 기준이 비슷한데요. 상한가를 한 번 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상한가를 치고 또 상한가를 친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연속 상승이 들어와서 급등세를 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코스닥 중형주 위주로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 받아보는 시간이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반포지점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하루 거래 대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시장에서 증가가 됐고 또 최근에 지수 반등도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최근 들어 수급의 핵심은 비차익 거래인데요. 6월 7일 이후에는 비차익 거래가 1.9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전환을 하면서 5월에 비해서 상당히 달라진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 자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듯 원화 가치와 코스피 그리고 외국인 비차익 매매가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외국인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향후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이라는 전략을 좀 금일 같은 경우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대덕 GDS라는 종목인데요. 네. 카메라 모듈용 경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8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급 카메라 모듈이 좀
정착이 되면서 대덕 GDS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신공장 증설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가격 13,050원에서 금일 같은 경우 신규로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인데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무선 관련해서 트래픽이 급증을 하고 데이터가 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노와이어에서 좀 장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매출 기여도가 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금일 23,000원대에 추천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근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적 매매 기법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가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900선 돌파가 나왔는데 그런데 간밤 글로벌 쪽에서 나온 재료들이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단기, 중기 전망해 주시죠. 네, 최근에는 뭐 하루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정말 짧은 어떤 텀으로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좀 큰 호흡으로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점과 무관하게 저는 단기 고점은 1950선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단기 고점을 1900선 정도로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수급 동향이 변화가 생긴다면 아마도 1900선이 단기 고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 동향이 좋기 때문에 꼭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또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일단 1950선 이상에서 한번 단기 고점이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중에 그러니까 2012년 최고점 재돌파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12년 최고점은 대략 한 2050선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점과 무관하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은 1950선 이상이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되든 하반기 중에 그러니까 7월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2012년 최고점 그러니까 2050선을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해달라 이런 걸 설명드리겠는데요. 현재 뭐 추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1800선 이하로 이제 움직여줬다가 최근에 급등해주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의 어떤 그 시황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참고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이거나 항상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지금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때는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대응시키고요. 반대로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또 굉장히 또 좋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뭐 해외에서 나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현재 나와 있는 뉴스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나온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주식시장은 항상 현재 나오는 뉴스라든가 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반영되는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 말 6월 초 같은 경우에 워낙 사방에서 나오는 뉴스가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뉴스는 후행성이라고 생각하시길 제가 꼭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이 100% 유지했다. 이럴 경우에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꼭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 똑같이 100%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이 100%다 이랬을 경우에 중기로 그러니까 한 60%를 여러분들이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중기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직장인하고 전업 공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단기로는 한 1, 2주 정도 코스로 한 20% 정도 보세요. 그래서 직장인하고 저는 공통이고요. 초단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초단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일 또는 1박 2일입니다. 당일은 뭐냐면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거예요. 이게 당일 매매입니다. 아니면 오늘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던지는 거죠. 요거 한 20%. 다만 요거는 전원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현재 장세에서는 이런 운영이 맞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4월 말 5월 중 이런 그 하락 패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때는 중기는 뭐 당연히 안 하고 단기 같은 경우에도 전업 외에는 일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단기조차도 뭐 직장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린 건데 시황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속 제가 뭐 주식 비중 전달해 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봐야 할지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네. 어제 1900선이 돌파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1900선 안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1925선이 돌파가 되면 아마도, 1900선, 정도에서 이제, 이 기준가를 좀 높여주는데, 오늘까지는 1875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이걸 계속 구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시장 전망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단기 고점은 시점과 무관하게 1950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현재 이제 지수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 만약에 주식 비중도 똑같아요. 정말로 1950선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제가 또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달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중기 종목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되 나머지 단기 종목이나 초단기 종목은 딱 정리하고 비중을 한번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저의 조언에 따라서 1800선 이하에서 100%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그냥 차트 보니까 많이 올라갔네. 최근에 갭 상승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확보된 평가익을 최대한 누리자는 거죠. 평가익이 든든한데 뭐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기준을 좀 지켜달라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가 전략 같은 경우는 아마도 다음 주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25분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던져야지 겁난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도 매수 못한 분들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솔직히 반대합니다. 왜냐? 제가 그 어려운 구간에서 과감하게 사인 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매수 못했다면 그럼 매수하기 싫은 거예요. 1800에서도 매수하기 싫은 사람이 1900에서 매수하겠냐고요. 어차피 안 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차라리 단기적인 고점 찍고 조정받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종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후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테마 있습니까? 예, 역시 이제 똑같은데요.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운송장비 조선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운송장비 자동차인데요. 운송장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선은 중기, 자동차는 단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다시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말을 안 바꿉니다. 근데 내용이라든가 사항 자체가 변경이 되면 저는 수정을 하는데 수정을 할 망정 말 바꾸기는 안 합니다. 아마도 이 패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은 그나마 지금 전기전자라든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송장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현재 관점에서 조선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 관련주가 다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건 사실은 바로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유야 이런 쪽으로 배팅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테마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는 정치인 관련주. 아마도 지금 그 정치인 관련주를 중기 추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게요. 어차피 12월까지는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인 관련주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인
주로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뭐냐 바로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님,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관련주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괜찮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우리들 제약이 유상증자 악재 때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뭐 5월 중순에 잡으셨던 분들은 사실 현재 가격이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제가 계속 문재인 관련해서 강조했었는데 5월 중순에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잡았던 분들은 사실 지금 그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억울할 게 없고요. 한번 크게 단기적으로 30-40% 정도 시세가 났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기타 뭐 김두관, 기타 등등 이런 분들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요. 그거를 차트 분석하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아직까지는 5월 중순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문재인 관련주는 저위험 고수익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평가하게 나왔는데 지금도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어제 강연에 열정적으로 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좀 상한 것 같으신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 차트로 살펴봐 주시죠. 일단 그 전일 코스피 지수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외국인 수급의 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1000억대 매수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만 그 1000억 원 이상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1900포인트를 돌파해 줬는데요. 따라서 그 심리적 저항 구간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192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강한 저항선이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1900포인트와 1920포인트 이 사이의 그 수급 동향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이 1160원을 이탈하면은 이제 1150원까지는 조정이 올 수 있고, 이 조정이 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추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동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환율에서도 이제 1150원까지의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명문제약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멀미약인 그 키미텔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유명한 제약회사죠. 그동안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던 모멘텀은 이제 한미 공동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제 에이즈 질병 치료를 위한 그 나노 의약 개발에 참여해서 그 에이즈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인 이제 키미텔을 사용한 뒤에 환각이나 이제 기억력 장애 이런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점입니다. 이런 악재를 보고 매도하는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주가가 많은 하락을 시작해서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저점을 찍고 재상승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위치는 올해 초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고점의 위치로서 강한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제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충분히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달 중순 악재가 나오면서 물량 소화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이제 물량 소화를 마치고 나면 신고가 갱신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20일 장막판 급등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에서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5,570원과 5,600원 사이 부분을 잡아드릴 수 있겠고,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시초가가 이제 플러스 3%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으로도 시초가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이제 5,800원 부분, 5,850원, 손절가로는 현재 지지 라인대인 5,44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명문제약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하신 로보스타는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로보스타도 이제 전일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시초가 매수를 했다면 그 목표가 매도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으셨을 건데, 매수를 못하신 이제 투자자가 있다면 전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20일 이평선 부근으로 주가 한 번 정도 음봉을 만들면서 눌려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까지 저희가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휠라코리아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일 휠라코리아를 제시해드렸는데요. 그 각종 인증 획득 소식에 따른 기대감에 갭이 예상보다 더 높게 뜨면서 아쉽게도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시가부터 바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이어서 지속적인 강한 흐름을 이어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적적인 부분과 자회사의 아시아 진출 등 여전히 강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은 더욱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매수에 하셨던 분이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해보시길 바라고, 또 새롭게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일 21선을 돌파 시도하면서 살짝 윗꼬리를 준 만큼 눌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77,600원 아래로 온다면 새롭게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단 휠라코리아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홀딩을 해보고, 혹시 추가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신규 편입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전력 설비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전일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 낮 기온이 섭씨 30도를 훨씬 웃도는 등 전력 예비율이 5%까지 떨어지면서 전력 사정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내 냉방 온도 규제 그리고 쿨비즈 착용 등 범국민적인 절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거나 또 노후 설비를 개보수하는 등 공급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이 발전 플랜트 핵심 기자재 제조업체이자 또 발전소 건설 전문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중장기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발표될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민자 투자 부분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전력 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존 대비 증강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게는 한층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두산중공업의 12개월 예상 실적 수준이 PBR 1.01배 수준으로 2005년 하반기 이후 최저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또 7월에 수주가 예상되는 사우디 담수 및 발전용 보일러 패키지와 또 7, 8월에 예상되는 베트남 석탄 화력 발전소 등 수주 모멘텀도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수주를 바탕으로 두산중공업은 원래 수주 목표액인 약 11조 4천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하반기 이런 수준 모멘텀을 바탕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차후 지금 저가권일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보시면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일도 상당한 기관기의 매수세가 보여주는 등 메이저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상황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실적 부진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 5월달이죠. 5월달 저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으면서 쌍바닥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최근에 쌍바닥 만들면서 기관에서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그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0일선을 돌파해 주었고 또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전고점 부분이죠. 전고점도 지금 현재는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 부근이죠. 종가 부근인 55,900원과 57,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로는 앞서 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대죠. 자, 이런 가격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53,8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6만원 구간, 6만원 구간으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일단 6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가 53,800원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청개구리 사단 양승모 전문위원이 오는 토요일이죠.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